뽐뿌에 약한 기변병에 답 없는 JJ 파파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인사를 이렇게 한 이유가 제가 과거에 과거라고 해봤자 작년 일입니다만 바이크에 제대로 입문을 해서 한 3개월 타고 할리 데이비스 스포스터 S가 나왔다고 해서 그 시승 한번 했다가 포워드 스텝에 맛이 가서 그래서 이제 스포스터를 계약을 했다가 바이크가 좀 T120보다 작은 느낌이 들어서, 이건 물론 주관적인 입장입니다만 운전하는 사람의 시야 입장에서는 T120이 좀 더 컸거든요. 그래서 펫밥으로 할리 데이비스는 입문을 했죠. 그러니까 결국엔 3개월 타고 이제 바이크를 바꾸고, 그다음에 지금은 또 이제 스트리트 글라이드 스페셜 이 모델을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뽐뿌에 약하고 기변병에 답이 없는 JJ 파파다라고 인사를 드려봤습니다. 제목에서 아시다시피 지금은 나이스터를 시승하러 가는 길인데요. 사실 제가 낀다면 정말 많이 막히는 서울 서초동에서 강북 광화문 이쪽을 이렇게 출퇴근을 해요. 출근 시간과 겹치면 상습적으로 막히는 구간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도로 환경에서 사실 제가 투어 모델을 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속도가 조금이라도 붙으면 정말 편해요. 편하다 이런 느낌인데, 요만큼만 사실 속도가 붙어도 별 어려운 거 없어요. 네, 무겁다 이런 거는 할리는 원래 다 무거우니까 멈췄다가 갔다가 할 때, 그리고 이제 약간 경사가 있는 곳에서 주차를 할 때라든지, 물론 이제 바이크가 좀 무게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좌우로 흔들 때 좀 가볍지는 않죠. 바이크가 좀 무겁다라는 느낌은 들지만 어떤 면에서는 또 안정감을 주는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거든요. 결국엔 이 바이크가 마음에 들어서 하는 일종의 자기 합리화 정도겠죠. 바이크는 바이크마다 다 그렇게 나오는 이유가 있는 거고, 제가 단점이다라고 얘기했었던 부분에 그런 것들처럼 좀 불편한 점이 없는 건 아니에요. 이 바이크가 무게가 있고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어떤 자동차와 자동차 사이를 다닐 때도 그렇고 좁은 길을 갈 때도 그렇고 좀 신경이 더 많이 쓰이죠. 좀 크니까 그런 점들이 조금 불편하기는 했는데, 나이스터는 제가 예상컨대 한번 매장에서 앉아봤잖아요. 엄청 가벼울 거란 말이죠. 클러치감도 엄청 가벼울 거고, 그래서 이게 또 뽐뿌가 보면 안 되는데, 나이스터 바이크 자체가 이 도심에서 데일리 바이크로 언제든지 편하게 운행하는 데에 포커스를 맞췄다라고 제가 들었기 때문에, 도심발이하는 제 입장에서 나이스터 이거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 다운그레이드를 하는 건 아닐까 라는 걱정도 가끔 있어요. 어떤 주행감으로 저에게 뽐뿌를 줄지 안 올지 참 궁금한데, 제가 나이스터가 참 매력있고 멋있게 잘 나온 바이크는 맞는 것 같아요. 물론 디자인은 개인 취향입니다만, 점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자, 나이스터가 저에게 어떠한 주행감을 안겨주고 저에게 과연 그 뽐뿌를 줄 수 있을지 참 궁금한데요. 할리 데이비슨 매장에 다 왔으니 자, 나이스터 한번 시승해 보겠습니다. 과연 JJ 파파에게 뽐뿌를 기추나 기변을 뽐뿌게 만들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나이스터가 저기에 대기하고 있군요. 나이스터입니다. 나이스터 그 883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대체되는 모델이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참 예쁩니다. 이 엔진 쪽도 꽉 차 있고 다 마음에 드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디자인은 주관적이니까 저는 참 예쁘다는 생각이 들어요. 비상등이 여기 비상등 넣으면 자 LED로 있습니다. 벨트 타입의 구동계 한번 앉아보겠습니다. 야, 이게 저거는 뒤에 이제 이렇게 다 시트 등받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좀 앉을 때 이제 요렇게 앉이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앉아도 되는 그런 바이크예요.
일단은 앉았을 때 느낌이 좀 앞으로 좀 많이 쏠리는 그런 타입입니다. 자, 사이드 밀러 좀 한번 확인해 보고 사이드 스텝 올리고 엄청 가볍네요. 모드는 노멀 모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동 걸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시동 걸었을 때 우리띠딩 하면서 이렇게 철판 떨리는 소리가 좀 있거든요.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이게 끈 거고, 자, 켜고 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근데 이게 조금 그런데, 오이 클러치가, 클러치가 정말로 엄청 가볍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우선 약간 애기 장난감 타는 그런 기분인데 사이드 밀러가 좀 적응이 안 돼요. 한번 더 볼까요? 사이드 밀러 쪽으로 어느 정도 이제 맞춰진 것 같습니다. 뒷바퀴가 좀 적응이 안 되네요. 자, 4단, 3단, 2단. 적응이 좀 안 되고 있는데, 남산 쪽을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세가 투어 바이크잖아요.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원래 바이크, 제 소유하고 있는 바이크가.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좀 익숙해졌는지 이렇게 허리를 세우면서 타는 어떤 스타일에 적응이 많이 돼서 그런지 지금 이렇게 웅크려서 타는 게 좀 어색하긴 한데, 그래도 뭐랄까요, 되게 편하게 주행할 수 있는 느낌을 줍니다. 가볍고, 일단 바이크가 굉장히 앞브레이크, 뒷브레이크도 다 가볍고, 일단 첫 번째 이런 코너링이 제법 굉장히 바이크가 바닥에 깔려서 옆으로 코너를 돌 때 많이 좀 더 꺾어도 되겠다, 좀 더 눕혀도 되겠다 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좀 신뢰가 갑니다. 바이크가, 그거는 아마도 연료 탱크가 시트 밑으로 이제 내려와서 조금 더 코너링을 할 때 좀 더 안정감을 주는 그런 설계를 했다라고 해요. 남산 여기 재밌네요. 이걸로 타니까 이게 정말 투어로 다닐 때하고는 천지 차이인데, 일단 굉장히 가볍고, 그리고 이 그립도 되게 좀 가늘어서 되게 공격적으로 바이크를 운행하는데 한몫을 하는 것 같아요. 이 바이크는 날카롭고, 이 바이크는 편하게, 불과 한 5분도 안 되는 시간을 좀 타보고 있는데, 앞으로 많이 숙여진 상태에서 운행하는 이 바이크 느낌이 나쁘지 않고 금방 또 적응이 되네요. 굉장히 가볍고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바이크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듭니다. 물론 뭐 이 정도 사이즈의 바이크가 대부분 그런 주행감을 선사할 것 같은데, 일단 이 바이크의 코너링, 투어 바이크도 저중심 설계가 맞을 건데, 이 바이크도 바닥에 좀 붙어서 가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네요. 근데 이런 내리막길을 갈 때에 아무래도 좀 상체가 이렇게 숙여져 있다 보니까 좀 더 적응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좀 그런 부분은 어색하지만 스포티한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포스터 라인이겠죠. 요런 느낌. N단 잘 들어가나 한번 해볼까요? 지금 2단이고요. 오! N단 들어갔습니다. 제가 이제 그 브레이크를 꽉 잡으면 오토 홀드 기능이 있는 줄 알고 이거 자꾸 꽉 잡게 되는데, 그렇진 않네요. 스포스터 S만큼의 어떤 스포티한 주행감을 선사하는 바이크는 아닌데, 셔츠보도 굉장히 낮아서 그냥 막 이렇게 자전거 타듯이 정말로 이 허벅지 안쪽의 힘만으로도 바이크가 이렇게 지탱이 됩니다. 참 가볍고 편하게
탈 수 있는 바이크로 잘 만들어낸 것 같아요. 시소 기어에 적응이 돼서 뒤꿈치를 찾고 있네요, 기어를. 네. 제가 일단 키가 181 정도 되는데요. 아침과 밤에 그 키 차이가 조금 있어서 80에서 81 이 정도 됩니다. 제가 타기에는 좀 바이크가 작게 느껴지지 않나. 네, 좀 그런 느낌은 있어요. 정말 장난감 같고 고동감이 좀 있죠. 근데 이 스로틀을 조용한 곳에서 한번 해봐야겠어요. 자, 이걸 좀 보니까 고동감이 좀 있어요. 둥둥둥둥둥둥 하면서 사운드를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물론 엔진 소리가 조금 근데 사실 그 미러키 엔진, 그 공랭식 엔진도 슉슉슉슉 소리 나거든요. 그거에 뭐 큰 차이가 이렇게 있어 보이지는 않는데, 소리 당겨볼까요? 약간의 이질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당겼을 때 바로 오는 거는 아닌 것 같고, 이게 순행식의 특징일 수도 있기는 한데, 약간 그 매니저분이 말씀하셨을 때 공랭만큼 이렇게 빠따감이라고 우리 얘기하잖아요. 빠당빠당하는, 네, 그런 맛은 조금 떨어질 수 있다. 네, 이 말씀이 있으셨는데, 저는 이 바이크가 일단은 되게 외형이 저는 마음에 들어서 그런지 괜찮은데, 자, 일단 부각 쪽을 한번 올라가 보는 걸로 하죠. 뒷브레이크는 뭐 적당하게 드는 편이고, 엔단을 넣는 거, 요게 엔단에 딱 걸리고 일단 이게 있어야 되는데, 엔단 들어갈 때 그냥 이렇게 가다 엔단에 들어가네요. 좀 독특해요. 네, 독특합니다. 네, 저는 보통 엔단을 주행하다가 2단에서 1단으로 바꾸면서 살짝 그렇게 엔단을 넣는 편인데,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응이 더 필요해 보이고요. 자, 한번 누워볼까요? 야, 코너 다시 한번 엔단 해볼까요? 엔단, 이거 봐요. 그리고 이 착지할 때 시트고가 굉장히 낮다 보니까 가지고 놀기 좋은 그런 장난감을 타는 기분이 듭니다. 아, 참 재미있는 주행감을 주는데, 자, 여기 청와대죠? 네, 청와대 국민품으로, 네, 청와대 국민품으로. 또 연료통을 시트고 아래에 장착했다라고 해서 바닥에 좀 깔려가는 느낌이 들 것이다,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일단 뭐 직발에서는 뭐 크게 잘 못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커브길이 가장 많은 곳은 북악스카이. 언덕을 올라갈 때 이 순행식 바이크가 언덕에서 좀 공랭보다는 좀 발휘를 잘 못하는 것 같았었거든요. 그래서 언덕에서 어떤 주행감을 주고 얼마나 토크라고 해야 되나요? 뭐 잘은 모릅니다만, 뭐 우리는 당겼을 때 좀 잘잘 치고 팡팡 올라가주는 그런 맛을 원하는 거니까, 이 언덕에서 얼마나 이 나이스터가 975cc 엔진이지만 올라갈 수 있는지 한번 주행해 보겠습니다. 북악스카이웨이 올라가는 길이고요. 자, 스포티하게 지금 그냥 노멀 모드인데 괜찮습니다. 네,
가벼우니까 되게 편안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냥 투어 바이크를 탔을 때는 약간 뒤로 좀 제껴져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그냥 이렇게 경치도 구경하면서 뭐 그냥 느긋한 마음이 생기는데, 나이스터에 앉아보니 이게 좀 고개를 이렇게 딱 숙이고 자세를 이렇게, 이게 또 미들 스텝이잖아요. 뭐 포워드 스텝으로 또 할 수도 있다고는 하는데, 일단 미들 스텝이면은 이 코너링을 할 때 좀 더 편하죠. 네, 저는 이제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미들 스텝이 좀 코너링을 할 때에 다리로 좀 눌러줄 수 있어서 조금 더 많이 꺾을 수 있는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코너 이제 올라갑니다. 바이크가 왜 바이크를 이렇게 가벼운 거를 선호하고 이걸 데일리로 찾으시는지, 지금 나이스터를 주행하면서 좀 공감이 되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코너링 올라가고요. 어우, 잘 치고 올라가네요. 이 순행 엔진은 사실 그 RPM을 거의 6,000 혹은 뭐 7,000 이렇게까지 쓰는 게 맞죠. 네, 그래서 지금 뭐 그렇게까지 고RPM을 쓸 수 있는 구간은 없습니다만, 땡기면 땡기는 대로, 오, 힘 좋은데요? 이야, 힘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3,500 RPM까지는 그냥 느긋한 그런 주행감, 그리고 약간의 이 전자식 스로틀인 것 같은데, 이 전자식 스로틀이 주는 약간의 이질감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뭐 적응이 되면 별거 아니거든요. 3,500 이상 RPM으로 가속을 했을 때, 자, 오, 야, 잘 치고 올라갑니다. 오, 재밌는데요? 야, 이게 좀 약간 바이크 타는 맛이 나는, 오, 괜찮다. 이 고동감도 있죠? 그죠? 둥둥둥둥둥둥둥 하는 고동감이 있어요. 물론 뭐 커스텀한 그런 머플러만큼의 고동감은 아니지만, 이 소리를 좀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은 느낌입니다. 네, 소리가 분명히, 우리가 할리 하면 좀 아쉬워하는 게 머플러 소리잖아요. 근데 얘도 고동감이 있어요. 네. 자, 오, 괜찮은데요? 자, 코너도, 오, 아니, 되게 편합니다. 야, 코너도 잘 타지고요. 자, 지금같이 고동감이 있죠. 커스텀을 하실 분들은 또 하시겠지만, 굳이 안 해도 괜찮은 사운드입니다. 저는 그렇게 느껴지고 있고요. 자, 그죠? 이런 데 좀 더 잘 들렸죠. 자, 2400에서 여기 서스펜션 어떨까요? 그냥 뭐, 네, 그냥 할리 서스펜션이다. 네, 큰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서스펜션은 그래도 뭐 허리가 아파 뭐 이런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충분히 그냥 뭐 괜찮다, 뭐 크게 신경 쓰이지 않다, 이 정도의 완충작용을 잘 해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서스펜션이 또 이 코너링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제가 이 전문가한테 들었었는데, 괜찮아요. 방금 저 코스가 좀 제가 이탈을 하기 쉬운 그런 코스인데, 잘 나가고 있습니다. 자, 고동감 어때요? 괜찮죠? 야, 이거 좀 매력이 있는데요. 괜찮네요. 이럴 때 고동감. 머플러 소리가 나름대로 저음으로 나오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그런 흔적이 보입니다. 자, 엔단 한번 넣어볼까요? 오우, 엔단 잘 들어가네요.
자,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주행감 괜찮고요. 이제 내리막길 갈 때의 브레이킹 어떤지 한번 그것도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뒷브레이크가 탭밥보다는 조금 더 민첩하게 잡히는 것 같아요. 975cc. 이 서스펜션은 이제 요게 이 스프링이 어느 정도 잘 눌러줘야 커브를 돌 때 또 이렇게 잘 따라와 주니까. 근데 뭐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머플러가 별로 안 뜨겁네. 예, 장갑을 껴서 그렇지. 예, 뜨거울 겁니다. 뭐 여기서 봐도 이 자태는 참 멋지네요. 네, 여기에 또 심심하지 않게 할리 로고 하나 또 들어가 있고요. 계기반이 펫밥하고 좀 비슷하죠. 근데 펫밥은 요게 이제 RPM이고, 자 여기가 속도계인데 얘는 이 바늘이 속도계고, 예, RPM이 이쪽에 나옵니다. RPM을 좀 더 스포츠 바이크라고 하면은 RPM이 나오는 게 더 좋았을 텐데 그게 좀 아쉽네요. 순행 바이크의 어떤 우리가 어떤 RPM을 한 6, 7천까지는 써야 좀 이렇게 당기는 그런 맛을, 우리가 그런 재미를 느낄 수 있는데 조금 그게 제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이 펫밥이었을 때는 이게 또 속도기였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괜찮습니다. 그리고 제가 허리가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나름 괜찮네요. 이렇게 좀 많이 숙여지는 상태의 포지션을 해야 되는데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보통 허리에 어떤 부담이 앞으로 많이 숙여서 이게 충격을 받으면 허리가 좀 아파왔는데 나쁘지 않습니다. 내리막길 한번 가볼게요. 어우, 일단 바이크가 보세요. 자, 허벅지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그냥 세워져요. 야, 시동 걸 때 이 철판 소리. 자, 클러치가 가벼운 게 짱이네. 고동감 있죠? 도동동동동동동. 자, 브레이크는 어떨지 이제 내리막길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가다가 브레이크, 뭐 뒷브레이크는 좀 다시 한번, 네, 브레이크는 좀 이렇게 밀리는 편이고,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할리 데이비슨의 뒷브레이크, 보통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요. 펫밥의 뒷브레이크 정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앞브레이크의 제동력은 근수한데 그래도 약간은 좀 아쉬운, 네, 그런 게 있는데 더블 디스크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밀리네요, 조금씩. 앞브레이크는 좀 약하다. 네, 뒷브레이크도 약하다. 그래서 브레이크는 두 개를 동시에 같이 잡아주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데, 네, 이런 거 쓸 때 조금 난감할 수가 있죠. 자, 쓸 때, 근데 서스펜션은 괜찮아요. 네, 서스펜션 나쁘지 않습니다. 자, 계속해서 코너링, 네, 코너링 좋고요. 코너링 나쁘지 않죠. 브레이크 한번 또 잡아볼게요. 자, 서야 된다. 바이크의 브레이크가 갑자기 빡 하고 쓴다라고 하면 또 그것조차도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좀 안전운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브레이크가 좀 밀린다라고 하는 것도 또 그 바이크의 특성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예측 운전을 잘 한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뭐 안 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네. 자, 어찌됐든, 야, 코너링, 어우, 좋아요. 자, 서스, 몸이 튀어나가네요. 엉덩이가 들썩거려요. 네. 근데 재밌다, 이렇게. 재밌어요. 운전하는 사람의 모습은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나이스 거.
재밌습니다. 스포스터 S를 한 번 더 시승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머리를 먼저 시선을 돌려주고 몸도 뉘어주고, 네, 계속해서 코너링 나쁘지 않아요. 이 저중심 설계의 연료통을 아래로 넣었다, 아래로 안 넣었을 때는 어땠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뭐 비교는 되지 않지만, 방금 같은 이렇게 코너를 밑으로 쭉 내려올 때 잘 누워주는, 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저는 실력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바이크를 막 이렇게 누우시는 분들, 대단한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 정도는 아닌데, 그냥 일반 평민 입장에서 누울 수 있는 그 정도 수준까지 누우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모드를 바꿔서 스포츠 모드, 스포츠 모드를 놨는데도 뭐 별로 RPM이 바뀌진 않네요. RPM은 1300, 1200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스포츠 모드 놔두면 별로 바뀌는 거 없네요, RPM은. 자, 한번 가볼까요? 스포츠 모드 어떤지. 오, 재밌네요, 이 녀석. 이야, 오우, 빠따감 있는데요. 이야, 얘가 쳐주는 이 느낌이 있습니다. RPM이 3000 정도밖에 좀 못 쓰고 있는데, 확실히 달라요. 굉장히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 많이 주고 있고요. 스포츠 모드구나 라는 느낌이 확실하게 듭니다. 역시나 코너링 괜찮고요. 오, 스포츠 모드. 이런 모드구나. 직발로 이렇게 당겨볼 수는 없겠지만, 서울 도심에 과속을 많이 하면서 달릴 수 있는 그런 도로가 별로 없잖아요. 근데 괜찮네요. 이거 뭐지? 야, 괜찮은데요, 스포츠 모드. 2단인데, 스포스터 S는 진짜 저는 여기 있고 바이크 혼자 앞으로 가려고 하는 듯한 느낌을 줄 정도로, 스포츠 모드를 놔두고 스로틀을 당기면 엄청난 느낌을 선사하는 바이크인데, 그거보다는 좀 약하지만, 이야, 괜찮은데요. 네, 충분히 힘 좋습니다. 이런 오르막에서도 잘 치고 나가주죠. 오토바이를 좀 즐기고 싶으신 분들, 당겼을 때 즉각적인 반응이 좀 있으면서 가볍고 좀 이렇게 코너링도 편한 그런 바이크를 찾으시는 분들께 나이스터로 한번 리스트업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밌어요. 이 스포츠 모드에서 다른 일반 모드로 놓기가 좀 싫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정도로 재밌습니다. 좋아요. 돌려서 한 번 더. 이런 맛이군요, 이거. 재밌다. 재밌습니다. 정말이에요. 할리 데이비슨으로부터 광고를 제가 제안받은 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솔직한 말씀만 좀 드리고 싶은데, 굉장히 편하고 바이크 재밌게 한번 타보자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어울리는 그런 바이크가 아닐까 생각이 되거든요. 브레이크도 그냥 적응이 됐어요. 저는
트로트를 당겼을 때 이렇게 즉각적으로 팍팍 치고 나가려고 하는 느낌을 줍니다. 실제로 치고 나가고 있고요. 제가 여기서 뭐 속도를 뭐 100km, 120km 이렇게까지 내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좀 975cc가 맞나 싶을 정도로 파워풀합니다. 이렇게 이런 느낌을 T120에서는 받지 못했었거든요. 1200cc인데도 불구하고 오르막 같은 데서 좀 약했어요. 신사들이 타는 노멀한 아주 부드러운 바이크였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지만 이 나이스터는 정말 스포티하면서 왜 스포스터인지 제가 좀 이해가 되네요. 이런 느낌을 선사하는 거죠, 이 바이크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스포츠 모드를 놓고 주행을 하면 재밌다 라는 느낌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메인 모드입니다. 메인 모드. 자, 아까는 요게 이제 노멀 모드고, 요게 이제 스포츠 모드, 요게 이제 레인 모드. 비 올 때 이제 좀 덜 미끄러지라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가보죠. 스포츠 모드와 완전히 좀 다른 느낌을 줄 것 같긴 한데, 고동감 있죠? 괜찮아요. 확실히 좀 덜 나가네요. 별로 재미는 없어요. 이 레인 모드는 그래도 안전을 위한 그 기능이니까 뭐 있으면 좋죠. 네, 다시 스포츠 모드를 놓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드 바꿔서 일반 모드는 조금 더 즉각적이고 스포츠 모드 갑니다. 오우 예. 오. 이야, 스포츠 모드 재밌습니다. 만약 제가 처음에 T120을 선택하기 전에 할리 데이비슨의 아이언 883을 사고 싶었거든요. 근데 안 판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뭐 48까지도 좀 봤거든요. 당시에도 오버해서 금전적으로 좀 너무 세잖아요. 그래서 48까지 봤더니 48도 안 판대요. 그래서 T120을 선택해서 바이크를 탔는데 스포스터 라인의 바이크를 타시는 분들의 느낌을 알 것 같습니다. 이 스포츠 모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변경을 웬만해서는 안 할 것 같아요. 예, 노멀 모드로도 잘 안 할 것 같고. 이야, 잘 치고 나갑니다. 물론 뭐 알차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제법 잘 치고 나가네요. 2단이고요 좋습니다. 겁나서 지금 한 5000 rpm까지 좀 써봤는데, 야, 6, 7000 쓰시는 분들은 진짜 바이크 어떻게 타시는 분들인지, 저는 겁이 나서 그게 잘 안 될 것 같은데, 야, 엄청 빠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이스터, 재밌습니다. 나이스터, 나이스다. 재미가 있네요, 바이크가. 재밌습니다. 어느 정도의 고동감도 있고, 근데 이제 이게 좀 고개를 숙여서 타다 보니까 이 팔꿈치 부분하고 이 손목이 약간 이제 이렇게 타는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타다 보니까 손목이 조금 불편해 오기 시작하는데, 이거는 뭐 앞으로 숙여서 타기 때문에 감안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스포스터의 주행 느낌이 정말 이런 거였군요. 재밌네요. 네. 스포스터 S는 또 포워드 스텝이라 더욱더 이렇게 발이 앞으로 이렇게 나가 있으니까
또 다른 느낌을 줬는데, 어우, 얘는 이거 순행식이라고 해서 뭐 빠따감이 없고 좀 땡기는 대로 좀 덜 나간다 이러지는 않아요. 제가 과격하게 운전하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일 수도 있는데, 이 정도면 너무 재밌게 잘 탈 것 같아요. 서스, 아유. 네, 괜찮습니다. 네. 사실 펫밥을 탔을 때에 그 서스가 그거는 한계잖아요. 그런데도 이게 뭐 크게 불편함을 못 느꼈었어요. 나쁘지 않습니다. 이 서스도. 이따가 이제 투어를 제 바이크를 타면, 아, 투어가 이래서 편한 건가? 이런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나이스터. 아, 이 녀석 참 매력있고, 재미있네요. 이야, 이런 느낌을 주는군요. 나이스터. 이제 한남점으로 한번 가서 이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건 좀 아쉬워요. 이 고동감을 어떻게 표현하고 싶냐면, 그 엔진의 그 스로틀을 당기면 두둥 하면서 같이 부릉 하고 오는 게 아니고, 엔진은 응 이러고 있고 뒤에 고동감은 따로 약간 한 박자 늦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융합이 잘 된 거라기보다는 약간 엇박자가 나면서 둥둥둥둥둥둥 쳐주는 그런 고동감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하지만 뭐 우리는 고동감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뭐 그 정도는 감수할 수 있지 않을까. 확실히 공랭과 순행의 어떤 그 매력은 좀 다른 점이 있기는 하네요. 어우, 좋아요. 그죠? 앞브레이크 뭐 무난합니다. 이 팔이 조금 아프네요. 저는 이것도 적응이 필요하겠지만, 크루저 바이크 이렇게 타잖아요. 이렇게. 근데 얘는 이 정도까지 와야 돼요. 그러다 보니 이 무게가 아무래도 이 팔 쪽에 많이 가죠. 그러다 보니 약간 이 팔 쪽, 이 팔꿈치 있는 이 부분이 조금 이제 아파오긴 하네요. 굉장히 가볍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그죠? 없어요. 이 안에 그냥 카바야, 카바. 카바고, 이것도 커버고. 자, 엔진. 뭐 꽉 차 보이는 이쁘게 생긴 그런 바이크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요게 조금 좁아갖고 요것도 적응이 되겠죠. 소리도 괜찮네요. 공도에 나왔을 때의 소리도 나쁘지 않고 좋습니다. 스포츠 모드가 확실히 이 바이크의 재미를 훨씬 살려주는 것 같아요. 네. 스포츠 모드 참 마음에 드는 모드인데,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제 바이크를 이제 막 타시는 분들께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는 게, 스로틀을 당기면 즉각적으로 튀어나가니까 조금 그런 분들은 노멀 모드로 충분히 연습을 하신 다음에 스포츠 모드를 놓고 운행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요게 좀 불편해요. 이렇게 가다가 클러치 잡고는 이게 못해요. 그냥 이렇게 깜빡이 누르면 엎어지고. 순행식 엔진이라 그럴까요? 그 기아 엔단에서 1단 놓을 때 원래 할리 데이비슨 빡 소리 나잖아요. 그죠? 얘는 안 그러네요. 네, 척척하는 소리 정도. 그 정도 나고 있습니다. 스글보다도 운전자에게 그 전달되는 그 고동감이 더 큰 것 같아요. 자, 들어보시면 그냥 네, 신기합니다. 이 두 개의 파이프가 하나로 합쳐지면서 그 안에서 이렇게 사운드가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고동감이 괜찮은데요. 그리고 엔단이 생각보다
생각보다 잘 들어가요. 아, 부럽다. 이렇게 깜빡이 넣기가 조금 놀래요. 깜빡이. 네. 좀 이게 인체공학적으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할리데이비슨이 인체공학보다는 그냥 디자인을 선택한. 이거 잡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쪽 다리를 내리고. 오토 홀드 기능이 굉장히 편한 거였군요. 이 바이크는 얼리는 바이크가 아니라 일자로 딱 가서 예쁘게 해갖고 타야지 좀 멋이 날 것 같은데, 자꾸 다리 이렇게 벌려 습관이 이제 그런 거죠. 사이드 밀러는 확실히 이렇게 한 게 잘한 것 같아요. 이게 잘 보이네요. 여기다 이렇게 달아놓으니까. 야, 엔단 너무 되게 쉽네요. 얘는 아까 말씀드린 그 엔단 탁 걸리지 않고 그냥 쑥 내려가는데 엔단이 잘 들어옵니다. 오우, 엔단 잘 들어가는 것만 해도 굉장히 편하잖아요. 얘도 뜨겁다. 참고로 아셔야 하는 게, 순행이라고 해서 안 뜨거운 거 아닙니다. 동냉만 뭐 뜨겁고 순행은 그거 안 뜨겁지 않냐,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갖고 제가 그런 줄 알았거든요. 아니에요. 이게 뜨겁습니다. 잘 내려놔야겠어요. 여기다 이렇게 바로 올려놓으니까 여기서 열이 엄청 나와요. 어우, 엄청 뜨겁네요. 네. 얘도 열은 난다. 뜨겁다. cc가 975cc잖아요 975cc 바이크도 뜨겁다. 오, 이제 양쪽에서 열이 같이 올라옵니다. 엔진을 식히는 방식이 순행 방식일 뿐이지, 엔진에서 나오는 열, 어우, 이게 이 엉덩이 요 라인까지, 여기까지 다 열이 올라와요. 뜨끈뜨끈합니다. 이렇게 막히는 구간에서도 클러치가 엄청 가볍고, 바이크가 굉장히 이게 좌우로 이렇게 하기에도 굉장히 편한 바이크다 보니까 확실히 투어보다 다루기가 좀 용이하고 편하네요. 네, 그런 점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바이크는 뭐 한개만 있는 건 아니죠. 나이스터 바이크 참 재미있는 바이크구나 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할리 데이비슨의 스포스터 라인, 그 나이스터라고 하는 모델이 아이언 883과 48을 대체하는 모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883을 대체해서 나왔다라는 느낌이 제 눈에는 더 강하거든요. 디자인이 얼추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 거기서 뭐가 달라졌냐, 883이 가격대가 한 1800 얼마 정도 했었던 것 같은데, 요거는 좀 아닐 수 있습니다. 그 883에서 뭐가 좀 바뀌었냐, 램프들이 배거 LED로 바뀌었고, 엔진이 순행식으로 바뀌면서 드라이브 모드도 스포츠 모드, 그 다음에 레인 모드, 일반 주행 모드가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변경하면서 바이크를 즐길 수 있게끔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이 세 가지 모드가 할리 데이비슨에만 있는 건 아니고, 요즘 바이크에는 웬만큼 또 다 달려있는 그런 기능이 할리 데이비슨에도 있다. 근데 할리 데이비슨 라인에서 봤을 때는 사실 이 세 가지 모드가 있는 게 이 순행 엔진일 경우에만 해당되잖아요. 그런 세 가지 모드가 있는 게 좀 특징이다. 그리고 브레이크는 오히려 너프가 된 게 아닌가, 다운그레이드가 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나쁘지 않습니다. 되게 잘 드는 정도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뭐 특징이라고 할 게 뭐 별로 없어요. 아, 이거 뜨거워서 조심해.
아, 오랜만에 오셨네요. 또. 네, 나이스터 아주 즐겁게 잘 타보고 왔습니다. 나이스하게 타보셨나요? 완전 나이스다. 확실히 재밌네요. 저는 이게 975cc여서 잘 안 나가지 않을까. 근데 안내해주신 분께서도 네. 약간 좀 이렇게 공랭식 엔진과 다르게 팍팍 쳐주는 그런 게 조금 덜 하실 겁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노멀하게 타는 편이라 그런지 네. 스포츠 모드 바꾸니까 어우 놀랬던 게 고동감이 있어요. 얘가 둥둥둥둥둥둥 쳐주는. 할리에서 순행 엔진을 만들 때 네. 이제 최대한 조금 살리려는 게 이제 그런 부분들이에요. 오. 그러니까 이게 그냥 기존의 그냥 순행 엔진의 특징만 그대로 가져온다고 하면은 네. 이제 할리 데이비슨으로서 이제 정체성이나 그런 메리트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최대한 운행과는 완전 다르겠지만 그래도 이제 그런 아이덴티티를 포기하지 않으려는 그런 노력이 좀 돋보여요. 다른 할리에 비해서 가볍고 좀 컴팩트하다 보니까 엄청 가볍죠. 네. 네. 이 그냥 거 자체가 이 허벅지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이게 다루는 그런 접근성이나 이런 게 훨씬 좀 좋죠. 다른 모델하고 비교했을 때는. 어우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i883이 마지막으로 판매됐을 때 가격이 얼마였죠?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네. 1700 정도. 그쵸, 1700, 800이었죠. 자, 그리고 이게 바뀐 거는 요거 이제 아이언 883이 생각나면서 바뀌었는데 얼마에 판매하고 있죠? 지금 2690만 원. 2690만 원? 이 뭔 개소리야! 1700 얼마였는데 요렇게 바꿔놓고 2000 갈게요 그냥. 잘 탔어요. 예. 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 미국에 있는 저희 할리 네. 데이비스 CEO한테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 메일 좀 보내보세요. 왜 그러신 거냐. 가격이 선택을 힘들게 하는. 선택지가 되게 넓어지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2190만 원이면 그죠? 다른 거 살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지잖아요. 이게 저희가 사오는 값이 좀 세요, 이게. 알았어요. 진짜 낮춘다고 낮춰서 얼마에 들어와요? 이렇게 돼가지고 뭐 그것까지는 가격이 좀 아쉽기는 한데 근데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일반인인 입장에서, 그러니까 저처럼 그냥 노멀하게 타는 사람 입장에서 충분히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바이크다라는 생각이 들고, 대신에 좀 이렇게 많이 숙여서 타다 보니까 약간 이 팔꿈치 쪽에 뻐근함이 생기기는 하더라고요. 이것도 뭐 적응을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요런 이제 포지션에서는 이제 팔꿈치나 이런 쪽에 이제 부담이 어느 정도 갈 수 있는 포지션이에요. 그렇죠. 그런- 이렇게 숙여서 무게가 글로 들어가니까. 이제 각자 포지션마다의 장단점이 있듯이 얘는 도심형 주행을 좀 컨셉으로 네네, 잡은 모델이기 맞아요. 때문에 이런 조향하실 때는 오히려 이런 포지션이 더 편해요. 이제- 잘 눕고 잘 틀어지고 네. 잘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장시간 탄다 그러면은 이 포지션이 피로도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죠. 맞아요. 이게 왜냐면 핸들이 눕고 몸으로 가까워지고 하면 조향하실 때 힘이 많이 들어가요. 그런 장단점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뭐 도심에서 슉슉슉슉 이렇게 타기 참 좋은 바이크다. 그렇죠. 이렇게. 다루기가 굉장히 쉽고 그 다루기 쉬운 거를 또 체감을 한 게 제가 최근에 이제 요거를 저한테 구입하신 분 연수를 했는데 그분이 바이크 자체를 아예 처음이시거든요. 네네네. 연수하는 거에 대한 그 고객님이 느끼는 난이도 자체가 엄청 낮게 느끼시더라고요. 일단 딱 세웠을 때 가벼우니까 네. 부담감이 확실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진짜 뭐 운동신경이 월등하게 뛰어나신 분 아니고서야 이거를 처음에 배우실 때 대부분 비슷한 코스를 경험을 하시는데 네네. 그거를 훨씬 더 자신감 있게 처음부터 할 수가 있어요. 바이크 타실 때 연수하실 때 몸으로 배우는 것도 있지만 마음속에 그 부담감이 사라지는 것도 굉장히 큰 역할이거든요. 그럼요. 근데 얘는 이제 그런 부담감 자체가 이제 벽이 훨씬 낮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같은 코너를 돌아도 조금이라도 더 좀 더, 빨리 그쵸. 자신감 있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운전자의 실력을 더 금방 적용을 할 수가 있는 모델이에요. 자신감이 생기겠네요, 많이. 예를 들어서 제가 실력이 100인데 처음 바이크를 탄다. 그럼 얘는 처음에 해보면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80, 90을 바로 할 수 있어요. 이걸로 한다, 큰 모델로 한다 그러면은 내 실력이 100이라고 가정해서 처음 탄다 조금 그럼 걱정되죠. 50도 못하죠. 부담되니까. 그렇긴 해요. 근데 이제 얘는 이제 그런 게 훨씬 모든 부분에서 접근하기 쉬웠으면 좋겠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거를 넘어설 수 있는 이런 매력들이 있으니까 한 번쯤은 오셔서 지금처럼
뭐 시승도 다 가능하니까요. 네네네. 한번 경험해 보시면은 아, 그쵸. 예. 한 번씩 꼭은 바이크는 꼭 타보셔야 돼. 저처럼 펫밥 타보지도 않고 샀다가. 자, 덕분에 잘 탔습니다. 자, 할리 데이비슨이 궁금하다면 한남점에 최순호들이 찾아오셨습니다. 정말 그 정도 가격을 받아야 되면 좀 더 커스텀을 좀 해서 주던지 그랬으면 좋겠는데, 뭐 포워드 스텝도 그냥 좀 해준다든지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게 좀 아쉽습니다. 어떤 크레딧을 좀 많이 준다든지 뭐 그러면 좀 고민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 시작가 자체가 너무 비싸니까 할리가 가격으로 할리를 해버렸죠. 나이스터를 타고 와서 남는 여우는 재밌었다. 하지만 내 건 아니다. 내 거로 만들기에 너무 세다. 뭐가? 가격이. 저는 사실 전문 리뷰어가 아니기 때문에 진짜 전문 리뷰어 분들처럼 뭐 재원부터 해서 어떤 뭐 여러 가지 정말 딥한 설명, 자세한 설명 이렇게 잘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전문적인 영상, 그런 분들의 영상을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그냥 바이크를 좋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나이스터라고 하는 할리 데이비슨의 신차가 나와서 이런 느낌이다 라고 하는 정도만 전해드리고자 이렇게 리뷰라기보단 시승기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JJ 파파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면 그 스포스터 S처럼 디지털 계기판을 넣어주던지, 또 약간 감성 때문에 그랬나? 하여간 시인성이 썩 좋지는 않거든요, 계기판이.